안녕하세요, 김민석 변호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의뢰인 제이입니다. 네, 오늘은 엄청 피곤한 날이에요. 저는 요즘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법인 파산 신청이 몰려들고 있어. 사실 개인회생 파산 의뢰인들보다 법인 파산 의뢰인들이 더 사연이 기고하거든. 법인이면 큰. 그렇지. 그러니까 좀 그 법인 파산 상담을 하루에 한 두세 건씩 한 연이틀 정도 하게 되었는데 진짜 힘들어요. 그거 다 들어줘야 되니까 저희는 9시 넘어서 여러분들 위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바로 한번 털어보시죠. 이번 사례는 경남 거제에 사시는 50대 남성, 그리고 결혼하셨고 미성년 자녀가 2명. 경남 거제에 사시는데 창원 지방법원 사례예요. 거제 같은 경우는 사실 창원이랑 붙어 있어가지고 저도 딱 들으면 아는데 요 관할 같은 경우는 의뢰인들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직원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직업은 회사원이시고 소득은 370이니까 적지 않고 아주 많지도 않은 요 나이대에 비하면 부채가 2.1억, 2억 1천인 거죠? 부채가 엄청 많지. 근데 이 2억 천이 만약에 20대다 그럼 뭐야? 사인점. 사행성이지. 근데 50대다 이러면 애매해지는 거야. 사업 아니면 사업도 있을 수도 있고 사행성도 있을 수도 있고 뭐 하는데 이분은 특이한 게 생활비도 다 썼다는 거예요. 2억 천을 2억을 생활비로 어떻게 쓰지? 그니까 2억을? 근데 또 어찌 보면 요 밑에서 나오겠지만은 요 사모님이 싸움이에요. 한 5년 정도 이렇게 질병 때문에 근무를 못 하셨다 하고 미성년 자녀니까 돈이 엄청 들어갈 거고 50대면은 애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거라고 그러면 학원비 내고 하면 사실 가능한 금액이긴 하거든. 교육비, 의료비, 돌려막기 이자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2, 3년 만에 뭐 1억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아니 근데 왜 이 금액이 될 때까지 방치를 하셨을까요? 좀 회생을 일찍 하셨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이분의 원칙적인 변제금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월소득 370에서 1인 최저 생계비 115만 원을 빼고 미성년자 자녀가 2명이 있지만 한 명씩 부양을 해야 된다는 게 있으니까 한 명 70만 원 제외한 185만 원씩 36개월에서 6,700만 원이 원칙. 그쵸. 그렇게 된 거야. 이 원칙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신청할 때 최대로 넣어보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청 상담을 통해서 이분의 사모님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5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사실 배우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거잖아. 우울증으로 5년 동안 일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엄청 극심한 우울증.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분은 저희가 상담을 거쳐서 370에서 115만 원 본인 거 빼고 그 다음에 애기들 2명, 뭐 애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요 학생들 2명 해서 124만 원 되거든요. 가족이 늘어날수록 2명이면 140, 3명이면 210 이렇게 빼주는 건 아니고 늘어날수록 좀 빼주는 금액들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2명이면 124만 원 정도가 추가 생계비란 말을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편하게 부양가족 2명을 포함하니까 124만 원 빼주고 그 다음에 월세 사시니까 한 20만 원 빼고 해서 정말 적게 갚는 걸로 들어간 거야. 20%도 안 갚는다 그러면 법원이 뭐라 그러겠어. 더 갚으라고 하면서 보정을 이빨이 내겠죠. 그래서 법원이 무슨 보정을 냈겠어? 배우자 왜 돈 안 벌어? 막 그런 소명해? 이런 거? 그렇죠. 네. 왜냐면 배우자 여태까지 소득활동 한 지난 5년 거 연금 산정용 뭐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납세, 뭐 지방세, 뭐 과세증명서, 뭐 세목별 과세증명서 이런 거 다 떼갖고 간 거야. 처음 이제 질병이 우울 증상이 나오고 그 이후부터 5년간 한 번도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게 법원에서는 인정해줄 수밖에 없는 거야. 만약에 법원이 강력하게 인정 안 해줬어. 그러면 370에서 115만 원에 70만 원 해서 185만 원 정도를 빼고 185만 원으로 4명이 살아야 되거든. 그건 말이 안 되잖아. 370만 원에서 185만 원. 그것만 인정해 준다면 왜냐면은 뭐 중학생, 고등학생 애 학원비만 185만 원 나오겠다. 특히 또 이분은 2억 1천만 원이 사행성 채무가 아니니까 조금 양보해 줄 여력이 있었던 거지. 법원에서 사정이 안타까운 개인회생 제도 자체가 채무자를 돕기 위해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얘는 문제가 있다. 돈을 빼돌렸다거나 뭐 주식 도박 코인을 했다거나 이런 문제 있는 채무 아니면 이 채무자의 딱한 사정이 있다면은 나름 양보를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결국에는 배우자가 근로능력이 없으니까 자녀 2명은 채무자가 다 케어하는 걸로 해라. 생계비로 240만 원을 인정해 준 거지. 그래서 130만 원씩 36개월 갚으니까 4천만 원 약간 안 되게. 잘 됐네요. 최저로 어느 정도 변제를 해야지 법원이 해준다 그랬어.
30% 정도를 법원은 웬만하면 요구를 하고 통상적으로는 50에서 70% 정도 면제를 하고 통상적으로 배우자가 부양가족을 인정을 할 때 배우자 소득을 당연히 봐요. 기준이 뭐냐면은 채무자와 채무자의 배우자 두 명의 급여를 비교했을 때 채무자 급여의 70% 이하다. 그러면 채무자 네가 다 부양하는 걸로 해. 70에서 130 그냥 얼마 차이 안 난다. 둘이 비슷하게 번다. 그러면 너 한 명, 너 한 명, 두 명인 기준에서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30% 더 번다. 뭐 예를 들어 채무자가 300 버는데 배우자가 400 번다. 30% 더, 그러니까 130%를 더 번다. 배우자가 키우는 걸로 해. 배우자가 돈 빵빵을 잘 버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적인 거 항상 회생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 말고는 모든 예외가 난무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증대 사유서, 뭐 진술서 이런 거 잘 써라, 반성문 잘 써라 뭐 하면 설득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변제율이 낮게 나올 수도 있고 보정하라 그랬는데 하지도 않고 막 계속 개기면은 비용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자녀가 다수라도 사정이 있다면은 다수의 자녀의 부양 가족을 채무자가 싹 다 가져올 수 있다. 그거 말씀드린다고 이 사례 소개시켜드렸어요. 감사합니다.